힘들다 하는 게 그냥 다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 애기 둘 다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회사 휴가 내서 병원 입원시켜야 되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둘 중 또 한 명이 아프다 이러면 또 한 명은 또 집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회사를 가야 되고.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이 신경 써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각자 개인 비용 써서 다들 배우러 다니거나 하시니까 다양하면 임산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장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다 이런 덕담이 쏟아지곤 하죠. 하지만 때론 이런 축복이 고립감과 불안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이 많은 울산에서도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용기보다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일 겁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오정숙 고문 전화 연결해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문제의 심각성 짚어보고요. 지원 방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 정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참 당연했던 일인데요. 학생 소지품 검사 말이죠. 요즘에는 학생 인권이라는 가치를 두고 맞닥뜨리게 되는데 안대룡 의원께서 최근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내 소지품 검사 필요성을 서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라든가 배경이 있었나요? 네, 최근 타도시 몇몇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이나 위험 물품 반입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교사들이 학생의 가방이나 개인 소지품을 점검하려고 해도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 현장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교내 질서와 학생 보호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청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시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실태 조사가 없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실태 조사가 없다는 건 정책 수립이나 현장 대응 모두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특히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어떤 학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어떤 학교는 엄격하게 개입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교사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정작 위험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대응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 인권 보호 그리고 교내 안전이라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 합리적인 기준을 갖춘 소지품 검사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1인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가 학생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맥락에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보다는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안전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교내 규정이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실시돼야 학생도 교사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인권 보호와 교내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게 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청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 보완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이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추상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제보가 있었거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을 경우를 명확히 예시로 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를 판단할 위원회나 학교 내 조정기구가 함께 작동해야 교사 혼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교육청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청의 답변도 찬찬히 검토하셨을 텐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답변을 통해서 교육청도 이 문제의식과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 소지품 검사에 대한 절차적 기준을 전 학교 대상으로 안내하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반가운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제도 개선 의지는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무게를 둔 점은 이해는 되지만 학교 구성원의 논의를 거쳐라는 표현보다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책이 함께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서면 질문을 계기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건데요. 네. 의원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은 두려움 없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학생은 친구나 교사에게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권과 안전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이고요. 갈등이 아닌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학교 안전을 위한 소지품 검사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의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 육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고민 그리고 탐구를 이어나가는 시간이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오정숙 고문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축복과도 같은 아이가 엄마에게 도리어 우울감을 안겨준다고 하면 참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일일 텐데요. 최근 울산 지역에서도 육아 스트레스, 산후 우울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68%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전국 네. 통계고. 울산에서도 이제 23년 발표에 의하면 산후 우울증으로 지역 보건소를 찾는 여성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어떤 설문조사에 의한 이제 응답자 60%가 육아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 30%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만 돌보면 되는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적응해 나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응급결에 엄마가 되었고 또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육아를 하는 일은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죠.
다양한 이유로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6세 엄마가 됐으니 정말 네. 엉겁결에 엄마가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예. 네. 산모와 부모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내 아이는 과연 나를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는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 그런 사람을 부모로 선택을 하겠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부모 요건에 완전 탈락 점수를 받은 내가 부모가 된 것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부모는 내 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부모 되는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네. 돈도 없고 맞벌이도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이런 복합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생기잖아요. 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육아를 계속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완벽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나 고립감이 산모나 부모가 겪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배우는데 엄마나 네. 부모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나 학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육아 스트레스 또 산후 우울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이 양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양육 책임을 혼자 지는 독박 육아는 완전 최악이 되겠죠. 네. 출산과 육아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배우자가 육아를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우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네. 분유나 기저귀 값도 부담스러운데 아이 하나 키우려면 몇 억 들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답답함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로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직장생활 같은 사회활동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고립감과 우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울산에서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공공 지원이라든가 민간 서비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다양하게 마련돼 있기는 해요. 공공지원 서비스로 이제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양육 같은 걸 도와주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주거든요. 네. 예,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첫째 아이에게는 20만 원까지,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는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 산후 조리비도 한 50만 원 정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에서 산모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 같은 걸 실시해서 좀 좋지 않다 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을 해서 상담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사랑 행복센터라고 부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육아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서 심리 상담이나 정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용하면은 육아에 지친 스트레스를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 출산, 육아, 친화적인 그런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양육비나 주거비, 그리고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기본적인 어떤 정책 같은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육아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거나 부모 카페, 커뮤니티 이런 걸 형성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육아로 인해서 고립감이나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 같은 곳은 내가 이제 그 시간제 보육 시설이니까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심리 상담소나 정신건강센터가 좀 곳곳이 있으면 뭐 이렇게 편하게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지받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이나 공간 같은 게 유기적으로 좀 작동을 하면 육아 친화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육아 가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 문화 확산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지역 사회의 어떤 인식 변화, 공감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부모가 되는 기쁨에 비해서 가져야 하는 우리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예, 예. 육아 스트레스나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가 부모 되는 것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아이 낳고 부모가 되었는데요. 네. 부모 역할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잘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당연히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데 우리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 덩어리니까 남들하고는 좀 비교하지 말고 사랑만 듬뿍 주면 됩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니까요. 우리 아이는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자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지해 준다면 멋진 우리 아이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행복해야 또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남몰래 숨죽여서 우는 부모들의 고충과 아픔에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따뜻한 공감을 나눌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집중 인터뷰죠. 오늘은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문제 심각성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지원 방안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오정숙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 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 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태도시 울산을 잘 보여주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의 철새 여행버스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태화강 일대가 2021년 5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에 의해서 국제철새 이동경로 사이트에 등재됐습니다. 네. 이를 기념하고 태화강 일대 철새들을 탐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탐조 전용 버스를 고려아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2022년에 기증했는데요. 네. 이게 이름하여 철새 여행버스입니다. 그렇군요. 철새 여행버스라면 일반 버스랑은 좀 구조가 다른 거죠?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네, 이 버스는 중형 성합 전기버스로 만들어졌는데요. 23인승 좌석을 16인승으로 개조했고, 내부에는 철새 탐조 카메라를 비롯해서 망원경, 노트북, 영상 장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자연 환경 해설사도 동행하는 등 지금도 생태도시 울산을 위한 힘찬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가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철새 여행버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행되나요? 네, 일단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12명 선착순 4등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예약 신청은 사단법인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철새 여행버스 탑승 관련 문의는 태화강 탐방 안내센터로 하면 됩니다. 운행은 주 5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고요. 오전 9시 30분 출발과 오후 1시 30분 출발 두 차례 운행되는데요. 각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은 태화강 국가정원 1부설 주차장에서 하는데요. 출발 10분 전까지는 도착해야 하고 가능한 새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수한 복장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예약을 해놓고 당일 통보 없이 안 나타나는 노쇼가 간혹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네. 예약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탑승이 어려울 때는 사전에 태화강 탐방 안내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만 있는 이 새들을 탐방할 수 있는 버스인데 철새들을 테마로 한 버스이잖아요. 운행 시기나 네. 코스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철새 여행버스는 연중 운행되지만 철새가 덜 관찰되는 시기인 9월에서 10월엔 운영하지 않고요. 네.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계절마다 코스를 달리 운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의 경우 수요일은 동천 방향으로 와서 백로류 등 물새를 관찰하고요. 네. 목요일은 대왕과 설도 방향으로 와서 바달새 등을 탐조합니다. 또 금요일은 태화강 하구로 가서 외가리, 가마우지 등을 관찰하고요. 토요일은 선바위 방향으로 가서 백로와 오리를 관찰하고 일요일은 해야강으로 가서 외가리와 백로 등을 탐조합니다. 일부 철새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텃새가 되어서 간혹 관찰되는데요. 울산이 살기 좋아서 고향으로 가지 않는 새들입니다. 네, 새들을 완전히 이제 가까이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 유일의 철새 여행버스잖아요.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려면 시민의 협조, 홍보가 좀 중요할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협조와 홍보가 중요한데요. 우선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울산의 관문인 기차역과 공항 등에 철새 여행버스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것도 협조가 필요하고요. 네. 울산시 홈페이지 관광 홍보 코너에도 철새 여행버스 홍보 배너 창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신의 지인들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철새 여행버스 탑승을 권유해서 생태도시 울산을 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철새 여행버스를 철새 탐조에 한정하지 않고요. 외연을 좀 넓혀서 울산의 주요 생태 지역까지 운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울산은 철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철새 관찰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생태 관광지 코스로 운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야감 생태 습지 탐방을 둘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곳은 5만 제곱미터 연밭이 장관입니다. 해야댐은 상수원 보호가 최우선 곳이지만 울산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울산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야강 생태습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숨은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철새 여행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기에는 해야댐 연밭으로 운행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볼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철새 여행버스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철새 여행버스는 무료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유료화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즉 유료화를 통해서 생태 학습의 가치를 높이고 수입의 일부분은 환경보전기금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철새 여행버스 운행 관계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들은 현장에서 울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철새 여행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울산이 명실상부한 전국 생태관광도시 1번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울산에는 공연이라든가 여러 행사가 무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철새 여행버스에도 좀 무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철새 여행버스 탑승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유람 오늘은
전국 유일의 울산 철새 여행버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최근 울산 중구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민원 상담 권장 시간 한 건당 20분입니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상담 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터는 자치구가 민원 통화나 면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요. 이 규칙에 따라서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와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제도가 다 나올까요?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정인이 민원 통화나 면담 시간을 독점하는 걸 막아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하는 권한 남용을 낳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민원 현장에서의 적절한 균형과 보완 또한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6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정석환,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